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어느덧 시계를 봤더니 12월 1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방송이 작년 1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주년을 개인적으로 좀 챙겨보고자 했는데, 어느덧 몸살 감기 그리고 준비하는 거 또 바쁜 또 와중에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니까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또 어, 시장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정리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렇고, 원래는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삼는 그 타이밍이 그 텀이 길진 않았는데, 지금은 텀이 좀 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모로 힘든 시장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 주식 비중을 많이 낮추시고 좀 안정적으로 좀 신경을 덜 쓰시면서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큰 그림을 좀 세워봤습니다. 하루하루가 되게 달갑지가 않아요. 뭐 기다려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원래 제가 1년 동안 11월 중순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늦으면 주식시장이 기대가 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무섭습니다. 몸도 안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시장 비중도 많이 줄이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 난 거 위주로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나 있는 거는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익 난 거 챙겨두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5가지를 시장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중국 제조업 공식 제조업 발표가 났는데 50을 다시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예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 예상을 뛰어넘은 7개월 만에 확장 국면이라고 표현하는데, 50이 넘으면 확장 국면입니다. 11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 분쟁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배경이고, 사실 중국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기준금리도 낮추고 지준율도 낮추고 돈도 풀고 유동성도 많이 지원하면서 또 노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12월에 발표가 됐고, 어, 지금 지수가 중요 지수가 중국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지지대를 또 어쨌든 다음 주는 중국이 힘을 좀 실어준다면 폭락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내용이 더 좋지 않아요. 11월 27일 날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반발을 했죠. 지금 홍콩이 아주 이슈인데 지금 미국에 대한 반격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새 언론 기사 그대로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다 그냥 분위기만 파악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한 다음에 중국 시진핑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도 반드시 반격하겠다, 좀 이런 경고를 날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도 아마 다음 주 시장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워낙 문제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10월에 고용지표는 12만 명 정도로 달성을 했었는데 11월에 18만 명이 달성되었을 거라고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용이 사실 미국 금리의 흐름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은 굳이 또 금리 인하의 카드를 지금 꺼낼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미국 증시에 지금 끌어올리는 힘은 어떻게 보면 12월 10일 날 있는 이 FOMC 때문인데요. 이 6일 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역할에 따라서 10일 날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달성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큰 이벤트는 이제 15일 날이죠. 12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의 상당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혹은 연기할 것이냐. 사실상 거의 핵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은 산타랠리 다들 아시죠? 12월은 산타의 축복을 받아서 증시가 늘 상승했다. 통계로도 있습니다. 74% 이상이 12월 달에는 상승했었습니다. 미국 증시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래서 늘 12월 달, 1월 달부터 사는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사서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미국만 좋다라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에는 뭐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의 두 가지고요. 이 10일날 FOMC는 현재 이제 베이지북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금리 인하의 동결론이 더 힘이 실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는 입장인데, 지금 파월 의장께서는 이제 완만하게 경기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서로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놓고 보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이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연장은 하겠지만 시장이 연장하겠다라고 컨센서스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큰 충격으로 시장을 맞이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냥 안정권 플랫하게 간다. 산타랠리는 뭐 좋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리 인하의 이슈인데, 이게 지금 동결론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기댈 언덕이 지금 약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자체로만 그러면 좋은가 한번 보면, 그것과는 별개로 2019년에 2020년에 합산 순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계속 순이익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 사실 연초에 이제 제 방송 어느 한 구석탱이에 보면 있을 텐데요. 코스피 순이익이 이렇게 낮아지는 차트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낮아져요. 3분기부터. 뭐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완만하게 하향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사실 뭐 저도 뭐 사업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뭐 간접 체험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시장 분위기 좋지 않고 컨센서스, 저희는 이제 데이터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순위 컨센서스 변화율 오르는 거는 사실 뭐 크게 미미하고, 떨어지는 거는 뭐 거의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순이익들이 낮아지는 부분, 호텔 레저, 뭐 미디어, 증권 쪽 있는데, 사실 고용 효과가 높지 않은 미디어, 뭐 반도체 이쪽은 사실 뭐 고용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지주 상사는 좀 뭐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좋지는 않구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 이제 이때 언제죠? 2019년 하여튼 7월달, 8월달 FOMC, 7, 8월달 FOMC에 대해 썼던 자료인데 겨우 찾아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2019년에 의회 의원들을 보면은 여기 파월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은 총 개최되는 FOMC가 개최됩니다. 8번 미팅을 연간 8번이라서 이제 1.5달마다 1.5개월마다 한 번씩 FOMC 금리 인하 동결에 관한 결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통화 정책이고,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통화로 이런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냐 안 좋냐라는 것을 토의해서 1년에 8번의 큰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의 마지막 FOMC가 12월 10날 열릴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에 있다가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2019년 8월까지 금리 동결 내지는 낮추면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 이제 뭐 이렇게 미리 대부분 예측을 하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베이지북이거든요. 베이지북. FOMC의 금리 인하를 당장 회의로 딱
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앞서서 예를 들면은 9월 18일 날 FOMC 미팅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2주일 전에 이제 베이지북 미팅 회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말을 해주죠. 운수업과 제조업이 활동이 안 좋고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통상 마찰이 심하다. 그리고 무역 정책을 둘러싼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베이지북은 보고했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요. 이거 누가 봐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 금리 인하 시그널이다. 결과적으로는 9월 18일 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지북에서는 지금 경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내용도 좋다. 고용도 확장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베이지북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10날에 이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는 이제 12월 10 잘못 썼었네요. 9일 10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이고 이건 미국 시간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기 내용이 좋지 않고 이제 뒤에는 어저께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17일 연속으로 매도했고 전업종 폭탄 매도 나왔고 매도세 MSCI 이후에도 과세 매도세 과세 달러도 급등했고 대중관세와 FOMC 있고 확실한 모멘텀 확인을 후에 진입하자라는 내용 계속해서 써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2% 넘게 빠졌고요. 그래서 무리할 때 아니다라는 부분, 이제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다라는 이 차트 모양 짚어드렸었고 올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차트, 윗꼬리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너지면서 십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월봉이니까 하나는 봉이 끝났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차트로 봐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일목균형 상단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서 주요 지지, 주요 저항 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간밤 금요일날 CME 야간 선물 지수는 뭐 거의 보합세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뭐 크게 영향받을 부분이 없었다라고 해서 거의 보합권이죠. 장중에 낮에 선물은 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엄청 무서웠는데 하면은 만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증시 역시 0.3%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고점을 찍고 빠진 겁니다. 이것도.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고점 행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이후에 금리 인하 시그널 계속 반영되면서 매우 좋은 상황인데 이제는 미국 증시도 한 풀 혹은 한 타임 정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어느 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내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PMI 지수 좋게 나오면서 어떤 이제 폭락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환율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환율이 문제인데 380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방송을 좀 빨리 해드렸으면 더 정리하기 좋으셨을 텐데 너무 빨리 해드리면 또 까먹으시니까 그렇고 29일날 차트 업종별 차트 업종별 이 표 보시면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을 그런 장이고 이거 빠졌다고 들어가시는 거는 또 개인들의 하는 역할입니다. 빠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빠지는 거 확인하고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낮게 사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사시면은 일단 조금 더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25일부터 한 주간의 매도세 폭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때가 됐다 싶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큰 이벤트가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언제쯤 협상이 있나 이런 것들 일정 잘 체크하셔서 앞에 보셨던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빠졌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샀으면 12월 1일부터 3조 가까이 매도세에서 버텨낼 재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반등하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워낙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자, 기회가 꼭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기회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면서, 우리 12월 아주 기쁨과 축복이 많은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